자, 오늘 FOMC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금리는 예상된 대로 동결이었고요. 사실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별 내용이 없었던 FOMC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이 성명서가 나오기 전에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출발해서 증시 변동성이 꽤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성명서 나오고 금리는 예상된 대로 동결이 됐지만 시장이 이거를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표현하는 문구들이 사실 조금 매파적으로 들릴 수 있게 미세하게 바뀐 것을 핑계로 시장이 조금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명서가 나오고 주체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월이 이걸 다 해소를 시켰습니다. 성명서 나오고 잠깐 올라갔던 10년물 금리가 다시 뚝 떨어져서 결국은 소폭 하락으로 금리를 마무리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파월의 발언도 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번 FOMC가 트럼프 집권 이후 첫 FOMC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메시지를 꺼낸 이유였기 때문에 파월의 입에 관심이 몰렸지만 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질문 역시 기자회견 초반부에 나왔는데 이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금리 인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그리고 직접 대통령의 연락을 받았느냐, 사실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코멘트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잘 피해 나갔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발언들이 시장이 파월의 발언을 오늘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금리는 제약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 금리 레벨이 높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약적이라서 금리 더 내려갈 룸이 있지만 지금 봐야 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동결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간에 이 자가임대료, OER과 주거비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의 강도를 조금 낮춘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비둘기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기대 인플레가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좀 있잖아요. 단기 기대 인플레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민, 이런 정책이 물가를 들어 올릴 거란 이런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질문이 나왔는데 파월 답변, 예상에 일치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를 모른다. 정책이 실제 도입이 되어야 그 영향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관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세율이 적용되는 건지, 어느 나라에 부과되는지, 보복 관세는 있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이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최근은 좀 떨어졌지만 한창 이게 또 화두였죠. 이거에 대해서는 텀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만기가 짧은 국채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긴 국채 금리는 긴 거, 이게 텀 프리미엄이죠. 기간 프리미엄. 장기물 금리 상승이 텀 프리미엄 때문이다. 돌려서 해석하자면 물가 공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좋게 보려는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트럼프와 척을 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질문 중에 짓궂은 질문 좀 있었습니다. 왜 하나 싶긴 했는데, 대통령이 DEI, 다양성 이런 방침을 수정을 좀 했는데 연준 안에서 그럼 DEI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 사실은 통화 정책과는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질문류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파월 의장은 조금 불쾌한 표정이었고 몇 개는 노코멘트를 했고, 여튼 전반적으로 새 정부의 행정명령과 연준도 이런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일치된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 정도만 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 측면에서 큰 임팩트는 없는 그런 하루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딥시크 관련 얘기 몇 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직 화두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게 영상을 요새 하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난 영상인지 지난 영상이 좀 헷갈리는데, 여튼 지난 영상에서 이 딥시크가 패러다임을 던진 소프트웨어 단의 효율화, 이런 부분에 월가가 크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어제 소프트웨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 센터 위주 AI로 대표된 주식들, 그러니까 원전주, 전력주, 이것도 어제 주가 흐름이 좋았다. 똑같이 7% 정도 올랐다. 그래서 어제는 증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굳이 나누자면 딥시크 편도 들지 않았고 챗GPT 편도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챗GPT 편을 조금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이 소프트웨어 기업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좀 내렸고 데이터독도 한 5% 정도 내렸고요. 하지만
원전주, 전력주 흐름을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 굉장히 강한 반등, 5% 넘는 반등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시면 비스트라 에너지, 아리스타 넥트워스 다 기존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인식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왜 이 고성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을 했냐? 이거는 장 초반 전해진 뉴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증시가 오늘 보여주는 시그널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내러티브를 만들자면은, 즉 앞으로도 다양한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칩 판매는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가가 올랐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반드시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최신 칩은 아닐 수 있다. 조금 범용적인 더 성능이 낮은 칩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 폐장 후에는 엔비디아 주가도 좀 다시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내일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고요. 딥시크의 등장을 놓고 음모론 또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 등장으로 워낙 그날 당일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음모론은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딥식의 헤지펀드 계열사가 엔비디아 그리고 전력회사 같은 곳에 단기 풋옵션을 했다면 큰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죠. 역시 헤크먼은 헤지펀드를 하니까 이런 게 가장 먼저 의심이 되나 봐요. 왜냐면은 사실 이 딥식의 주인은 이 헤지펀더 출신입니다. 1985년생 양원평이라는 분인데 중국의 명문대 중 하나죠.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2015년에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트레이딩에 이 딥러닝 기법을 녹여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았고 펀드 자산을 10조 넘을 정도로 불린 이후에 소규모 AI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이거를 딥시크로 발전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를 하고 있는 에크먼이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나 봅니다. 헤지펀드 관점에서 딥시크가 갑자기 나오면서 엔비디아 급락하고 전력주 급락하고 이게 정말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전력주. 그러니까 이걸 재료로 여기에 숏을 때렸을지 모른다. 이런 의심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에크먼의 의심입니다.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의 중국 옥죄기가 딥식 사태 이후 더 강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비교적 저렴한 칩인 H20까지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 내놨는데요. 실현될 경우 아마도 딥식 사태가 큰 영향을 줬을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